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토질 시험이다라고 하는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토질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흙에 무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력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내력이다라고 하는 거의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 물체에다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얘를 우리는 하중이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물체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이니까 얘를 외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외력에 따라서 물체가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이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형상이 유지됐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내부에서 그 외력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얘를 내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역학에서 배우는 반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물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 밑에서 받쳐주는 힘, 얘는 우리가 반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력과 내력이라고 하는 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럼 우리가 내력이다라고 하는 걸 파악하는데 지금 토질시험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 정리할 게 뭐냐면 지내력이에요. 그럼 뭐요? 땅 속에서 외부 힘에 작용하는 힘, 그걸 우리는 지내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지내력을 내가 파악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원래 자연에 있는 상태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자연의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땅을 파는 거죠. 이렇게 뭐 하려고? 건물을 지으려고. 이렇게. 그냥 위에다만 얻는 것도 아니고 뭐 지하 공간까지 이용을 한다고 해서 저렇게 땅을 판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평화가 깨졌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파낸 흙의 무게만큼을 딱 요 무게만큼만 요대로 갖다가 건물의 무게를 만들어 놓으면 요 밑에 있는 흙은 그렇죠? 원래 요만큼의 무게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견디고 있었으니까 이 건물도 우리가 안전하게 내가 지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은 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건물을 가장 크고 웅장하게 그렇죠? 최대한의 상업시설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낸 흙보다 더 큰 무게의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건물을 지었을 때 총 무게의 힘이 얼마가 눌렀을 때 이 집안의 내력이 과연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견디면 다행이죠. 견딜 수 있으면 내가 그대로 뭘 하면 돼요? 건물을 지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못 견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건물을 줄이느냐? 그렇지 않죠. 사람은 문명의 그런 그 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요? 다시 집안을 개량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내력을 더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건물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건물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같이 우리가 지내력을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긴 한데 그 지내력 말고도 하나 또 파악하는 것이 있어요. 그 시험 이름을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이렇게 사운딩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가서 이렇게 제하 시험이다라고 합니다. 시험의 이름이에요. 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실는다는 거죠. 그 집안의 건물을 대신해서 그 집안이 내부에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파악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내가 하중을 실는 시험, 이걸 제하 시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운딩, 영어네요. 그렇죠. 시공에서는 가끔가다 영어를 많이 물어요. 그냥 나중에 콘크리트에서 가서 물으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행위인지는 모르지만 자연적인 공기를 무엇라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엔트, 랩트, 에어 이게 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용어라고 하는 거를 좋게 얘기하면 용어고 우리가 보통 그냥 좀 왜 이런 문제까지 할 때는 보통 이제 제가 영어 시험 문제다라고 이렇게 조금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운딩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묻겠죠. 그러면 이 사운딩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 방법이고 얘는 무엇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 방법이냐를 결론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운딩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그 저항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를 땅 속에 이렇게 땅 속에다가 쟤를 집어넣습니다. 그 집어넣는 법은 이제 관입이라고 그러죠. 관입시키거나 회전을 시키거나 뽑아내요. 인발 혹은 관입하면서 회전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파악하고자 하는 거냐? 주된 목적은 그 땅이 연하냐 단단하냐, 이게 연경도를 파악하는 게 우리가 사운딩 시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여기는 뭐예요? 제하가 없죠. 그냥 저항체가 없죠. 지면에다가 그대로 하중을 실는 거예요. 제하를 해서 얘가 파악해내고자 하는 것은 뭐다? 내가 지내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내력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 그냥 토질의 내력 그러면 지내력인지 아는데, 우리가 여기 지내력이다라고 해서 다른 일반적인 물체가 아닌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칭해서 좀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지내력 중에서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허용 지내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요. 그럼 허용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내력이, 그렇죠? 이런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내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면적당 받는 힘이에요. 강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응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력하고 똑같습니다. 면적당 받는 힘인데, 요 면적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우리가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료가 내력이 최대한 견딜 수 있는 최대 내력이다라고 하는 걸 파악해 보니까, 내가 그냥 질량으로 표현할게요. 우리가 힘이 아니고 10kg까지 이렇게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물체는 1제곱센티미터당 10이니까 이 물체가 최대한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000kg까지 견딜 수가 있죠. 이걸 곱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1000이 아니라 1001kg가 만약에 작용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요 내력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최대 내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내력 대신에 말을 바꾸면 이게 최대 강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 내력에 내가 최대값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허용값을 파악하는 거예요. 허용은 뭐냐? 지금 얘가 이렇게 최대 내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kg의 힘을 내가 저항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설계를 딱 했어요. 만들었습니다. 즉 여기에 내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요 무게가 딱 1000kg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버티고 있겠죠. 버티고 있는데 기러기들이 쫙 날아가다가, 기러기인가요? 철새들이 날아가다가 여기 10마리가 딱 앉는 순간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너지겠죠. 그래서 얘가 견딜 수 있는 최대 내력을 다 우리는 설계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가 낼 수 있는 최고치에 예를 들어서 30% 정도만 얘가 견디는 걸로 가자라고 하는 게 허용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10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3kg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조에서 설계한 것을 그죠? 허용력 강도, 이렇게 허용력 설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얘를 더 키우는 거죠. 하중값을 더 키워요. 1.2D 플러스 1.6 L 로드 해가지고 하중 개수를 곱해서 하중값을 더 크게 했을 때 얘가 견디냐 마냐 이렇게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극한강도 설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잡하죠? 구조에서 파악할 거고, 지금 우리는 어쨌든 간에 내가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이 물체에서 견딜 수 있는데 10만큼을 내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전율을 곱해서 3만큼에 해당하는 것만 견디도록 보자. 그러면 예기치 못하는 다른 하중이 여기 적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나 어떤 물건들은 안전하게 내가 존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내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뭘 파악하는 거다? 허용 지내력 값을 파악하는 거다. 근데 이 허용값 중에서도 뭐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단기값이 있고 장기값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재하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장기 허용 지내력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막 구조의 영역까지를 제가 이렇게 침범을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좀 명확하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일단은 시험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나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럼 사운딩 시험에는 우리가 어떤 시험들이 있냐면 이렇게 베인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베인 테스트가 있고 이렇게 표준 관입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토질의 성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했을 때 모래지반과 점토지반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했고, 그 모래지반과 점토지반을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건 모래다 지반이다 라고 우리가 딱 끊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걸로 가서 모래의 성질이다, 점토의 성질이다 이렇게 파악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래지반이냐 점토지반이냐 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여기 베인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십자형의 날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쟤를 땅 속에다가 때려 박고 얘를 회전을 시켜요.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무엇을 파악하는 거냐면 집안의 점착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합니다. 이 점착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부착력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근데 부착은 어느 고정된 물체에 붙는 거고, 우리가 점착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입자와 입자 사이가 붙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점토 그러면 우리가 밀가루 반죽하듯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 돼 있어서 그 점토에 해당하는 입자들끼리 얼마만큼 잘 붙어 있는지가 저와 같은 집안의 단단함을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모래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인 테스트가 점착력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베인 테스트는 점토 집안에서 유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점토 집안에는 꼭 베인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점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저와 같이 연경도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표준 관입 시험이다라고 한 거죠. 여기 무언가를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저항체에서 내가 뭔가를 집어넣죠. 지금 회전시키는 걸 했고, 무언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데 시험의 조건이 표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놓고 여기에 우리가 샘플러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 설치를 해요. 샘플러를 설치를 하고 얘를 집어넣어요. 얘를 집어넣는데 얼마가 들어가냐면 땅 속으로 여기 30cm가 들어가게 이렇게 30cm가 들어가는데 그냥 놨을 때 안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때리는 겁니다. 얼마? 63.5kg의 무게로 전체 높이는 76c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요. 자유낙하. 가속을 가하면 더 달라지는 거니까 저렇게 했을 때 몇 번을 때리면 요거 타격 N값이라고 하는 거죠. N값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집안은 놓자마자 쑥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집안은 아무리 때려도 30cm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때리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안은 다 뭐하다? 단단하다. 이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저렇게 표준관입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표준관입 시험에 이 조건들의 숫자들을 가지고 시험을 많이 내니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 두시고요. 결과적으로 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밀도인데, 어느 물체에 순수한 밀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우리가 뭐다? 상대 밀도다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상대 밀도는 A집안은 예를 들어서 10번을 때렸더니 30cm가 들어갔고, B집안은 20번을 때렸더니 30cm가 들어갔다. 그럼 B집안이 당연히 A집안보다 밀도가 더 크다. 그 말은 더 뭐다? 단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베인 테스트하고 표준관입 시험이 사운딩 시험에 보통 대표적인 그와 같은 토질 시험 방법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코인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추를 만들어서 쟤를 떨어뜨려 가지고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나라의 이름을 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식, 그 다음 스웨덴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각각 저런 시험을 하는 장비에 해당하는 이름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운전할 때 핸들처럼 생겨가지고 밑에는 스크류가 달려 있어요. 그 스크류를 회전시키면서 여기다 중량을 5kg, 10kg, 15kg, 20kg, 25kg, 50kg, 75kg, 100kg 계속 양을 증가시키면서 회전을 시켰을 때 그 돌아가는 회전의 토크치를 가지고 파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시험 방법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사운딩 시험에 해당하는 종류 이렇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뜻이죠. 자, 이제 여기 제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제하는 말 그대로 집안에다가, 그렇죠. 집안에다가
내가 하중을 가하는데 그냥 집안이 아니라 뭔가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한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하나는 평판이다 그래서 평평한 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런 판에다가 이렇게 하중을 실는 방법이 있고, 저는 그냥 한글로 정리를 해볼게요. 평판 제하가 있고 말뚝에다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뚝 제하가 있고 평판 제하다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평판 제하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허용 진해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어떻게 정의했냐면 면적당 받는 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이미 설계가 다 되어 있어요. 설계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위에서 내려오는 힘의 하중을 내가 1000kN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여기 기초에 해당하는 이 기초의 면적이, 이 기초의 면적이 4제곱미터다. 그러니까 얘는 1제곱미터에 얼마? 25kN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진해력을 가지고 내가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 말은 이만큼의 힘을 가지고 내가 설계를 한 것은 이 집안이 이거보다 더 큰 힘으로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설계가 이상이 없다라고 설계를 해 준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얘가 25 이상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설계죠, 설계. 이렇게 설계 허용 진해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제하 시험을 해서 장기 허용 진해력을 파악을 하면 이 설계 지형 허용 진해력보다는 당연히 얘가 크게 나와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그 집안에서 더 안전하게 내가 견딜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평판 제하 시험이 이제 시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쓰던 방법은 이제 거의 없어졌고요.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주로 이제 많이 합니다. 이 평판 제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게 지금 건물에 하중이 나오면 이 기초에다가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이 밑에 나오는 지정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정, 기초, 저면에서 실시를 합니다. 이 시험을. 그 말 자체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초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기초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기초판이 이렇게 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버린 콘크리트라고 하는 지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잡석 지정도 이렇게 있다. 그럼 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정은 기초를 보강해 주기 위한 거고 우리가 기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란 말이야. 예정 기초 저면에서 한다라는 말은 이 기초에 해당하는 밑면까지 내가 무엇을 해라? 땅을 파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땅을 파서 요 밑에서 요 집안이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파악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 면적당 받는 거니까 기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제합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제합판이 예전에는 평평한 판에서 45cm에 해당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원형의 판을 쓰죠. 그래서 지름이 이렇게 300mm 이렇게 지름이 300 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D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D300짜리 해당하는 제합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놓고 제가 이렇게 제합판을 하나 이렇게 놓죠. 요거 제합판의 크기는 지름으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두께가 한 25mm 돼요. 이 제합판의 크기는 뭐 300도 있고 그 위보다 더 큰 것도 있는데 우리 KS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300에 해당하는 제합판을 가지고 저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제합판을 하고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제하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제하를 얼마로 할 거냐라는 거죠. 제하를 얼마큼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결정을 하냐면 총 제하 무게를 먼저 결정을 해요. 총 제하에 해당하는 무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을 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설계 허용 진해력이 이렇게 25kN이다라고 하는 예가 있다. 그러면 설계 값에다가 곱하기 3배를 합니다. 3배를. 그래서 저걸 이제 견디어서 이거보다 더 큰 값이 나올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니까 저렇게 3배를 우리가 저 곱해서 총 제한 무게로 하거나 혹은 극한 지지력.
설계하기 전에 이 집안에 대해서 토지 시험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토지 시험을 하니까 최대한, 여기 허용이 아니라 최대 지내력을 내가 계산한 게 있다라는 뜻이죠. 그 극한 지지력 값으로 하거나 요거의 설계 세변 값을 해서 전체 무게를 결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얘를 실어야 되는데 저렇게 결정된 총 제하 무게를 한꺼번에 실는 게 아니죠. 이 제하 무게를 8로 나눠요. 이렇게 총 제하 무게를 이렇게 8로 나누어서, 즉 8단계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제하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8단계. 그러면 여기 이제 8단계를 우리가 제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치를 해요? 이렇게 요런 이제 잭을 하나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렇게 다이얼 게이지를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틀을 하나 이렇게 놔야 되겠죠. 이렇게 틀을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여기는 그냥 가볍게 지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무게를 이렇게 실을 거예요. 무게를 실을 때 8단계로 나눴으니까 한 단계 한 단계씩 끊어가지고 여기다 실으면 게이지가 움직여요. 여기 뭐가 나와요? 무게가 나오겠죠. 무게.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는 제하라고 하고 하중이라고 할게요. 하중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가 가라앉는 치마가 되는 양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치마가 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게이지를 이렇게 달아놔요. 그래서 이 판이 가라앉으면 얘는 무엇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치마량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럼 8단계로 나눴으니까 우리가 저거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저렇게 파악을 해서 우리는 치마 곡선을 그려요. 여기 하중에 따르는 제하와 치마 곡선,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치마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프, 곡선이다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요. 그럼 이제 8단계로 나눴으니까 제가 그냥 여기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볼게요. 8단계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내가 여기다 하중을 이렇게 실었을 때, 여기가 이제 치마량이고, 여기는 이제 무게일 거 아니에요, 무게. 8단계로 첫 번째 무게를 딱 실으니까 요만큼이 치마가 됐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딱 그릴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단계를 딱 하니까 마찬가지 요만큼이 됐고, 세 번째 단계를 하니까 요만큼이 됐다. 얘를 잇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래서 8단계에 해당하는 걸 쭉 싫다가 보면 분명히 우리 이 그래프에 어떤 값이 나와요. 이렇게 가다가 기울기의 값이 조금 달라지는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달라졌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곡선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제하의 무게를, 여기는 우리가 항복제하다라고요. 이렇게 항복하중, 요거를 우리 항복하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거를 우리가 극한하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까 여기 극한 지지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 집안에 가면 그냥 저 무게가 하기 직전까지는 견디다가 그 다음부터 치마가 지속적으로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쭉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돼요. 항복하중과 이렇게 극한하중.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응력 변형도, 철에 해당하는 거 보면 상위항복점, 하위항복점에서 쭉 가다 극한강도 파괴점이라고 하는 응렬 변형률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구조 쪽에서도 배웠거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연동을 시켜서 우리가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평판 제하 시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장기 허용 진해력이다 라고 하는 값입니다. 자, 장기 허용 진해력은 우리가 두 개의 값이 있었죠. 여기 항복하중이 있었고 우리가 그 다음 극한하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재에 지금 그와 같은 값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항복하중의 절반이다. 이렇게 항복하중에 얼마다? 2분의 1 값이거나 이렇게 극한하중에 얼마다? 3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파악을 해서 이 값이 결과적으로 뭐보다 커야 된다? 우리가 아까 했던 여기 설계 허용 진해력.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설계 허용 진해력보다 얘가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여기 지금 설계 허용 진해력은 25kN 이렇게 면적당에 해당하는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면적당의 힘으로 나타났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저 두 개의 값이 동시에 존재하면 이것 중에서 우리는 작은 값을 선택을 해서 최소값을 선택을 해서 요 면적 있죠? 요 제합판이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우리가 이렇게 A분의 하중이 된다라는 거죠. 요 A에 해당하는 면적은 지름을 우리가 300으로 하는 요 면적 계산할 수 있죠.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무게를 가지고 이 판으로 나누면 면적당 받는 힘이 나와요. 그 힘값이 얘보다 크냐 안 크냐 이거를 파악하고, 크다 그러면 안전하구나, 그럼 설계가 된 게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공사를 진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단기값은 얼마가 되느냐? 이게 단기 허용 진해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장기값에 두 배입니다. 두 배. 장기값에 해당하는 두 배다라고 하는 걸로 계산하는 거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단기 허용 진해력을 계산한 다음에 장기값을 계산했는데 이걸 이제 반대로 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판 시험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파악하라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저와 같이 재하시험 진해력을 하는 목적은 뭐냐? 설계 단계에서는 쟤를 적합한 기초를 내가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면적당 받는 힘이 25kN이 나왔는데 독립기초로 하게 되니까 얼마가 된다? 예를 들어서 3세제곱미터뿐이 안 나오더라. 그럼 독립기초 가지고서는 그 면적을 파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줄기초나 온통기초로 변형을 시켜버리면 면적당 받는 힘이, 면적이 커지니까 그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큰 값을 내가 저렇게 견딜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말뚝제하다라고 하는 것도 정리해보면, 이 말뚝제하는 우리가 동제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정제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동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뚝이 이렇게 놓고 말뚝을 이렇게 놓고 때리는 겁니다. 땅 때렸을 때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기 장치를 달아요. 그럼 얘가 얼만큼 돌아가서 얼만큼 리바운딩 돼서 나오는지 그걸 가지고 파악하는 거고, 정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뚝 4개를 이렇게 박아서 판을 이렇게 놓고 여기 위에다가 하중을 실어서 말뚝이 들어가면 요 가운데다가 말뚝을 이렇게 박아 놓으면 이 가운데 있는 말뚝은 그냥 올라옵니다. 얘가 들어가면 그 올라오는 양을 측정해서 하는 방법인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제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런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제하 시험의 종류를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실기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필기 때 대비해서는 이와 같은 평판 제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재 지금 진해력 시험이다라고 해서 총 반가로 7번, 7번까지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교재 보니까 거기 일반적인 허용 진해력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번호는 3번이다 이렇게 놓고, 자, 우리가 허용 진해력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일반적인 허용 진해력인데 그 값이 무슨 값이에요? 장기예요. 장기. 그렇죠? 장기 허용 진해력이다 라고 하는 걸로 돼 있고, 우리가 거기 보면 킬로뉴턴 퍼 이렇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쭉 정리를 할 때 이렇게 단단한 암반, 경암, 그 다음에 연암, 얘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할 수 있죠.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얼마예요? 4,000. 여기가 2,000.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가면 우리가 입자의 크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입자의 크기를 그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자, 자갈이 있고, 한 칸 띄고, 그 다음 모래가 그 다음 클 거고, 한 칸 띄어서, 그 다음 뭐고요? 점토다라는 것이 있겠죠. 그 다음 얘하고 얘가 섞여 있는 거예요. 점토하고 모래가 섞여 있는 거. 여기는 모래하고 이렇게 자갈이 섞여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값 하나를 기억하고 여기가 얼마야? 300이다.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가면서 얼마씩 빼주면 돼요? 100씩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200. 여기는 200이고 여기는 100이고 빼면 0이죠. 0이라고 하는 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요 300에 우리가 얼마다? 절반. 2분의 1. 그럼 얼마요? 150. 그 다음 여기 100. 이렇게 암기를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다 정리할 수 있고 지금 얘는 전부 다 우리가 장기값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옆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기값을 묻고 있죠. 단기. 단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기값이 얼마다? 여기 곱하기 1.5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2배인데 그렇죠? 여기는 왜 1.5배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거는 표로 딱 만들어져 있는 거라 그냥 일반적인 허용 진해력 값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1.5배로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랑 이거랑을 여러분들이 혼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막 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정리해 두시고 실험에서 나오는 단기 허용 진해력은 2배고 그냥 일반적인 집안에 대한 허용 진해력을 물 때는 1.5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훨씬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교재에 이제 우리가 지중 응력에 따른 분포도라고 해서 정상의 흙, 뭐 사질의 흙, 이렇게, 그 다음에 가상의 흙, 점성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토 집안일 때 해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아, 응력의 분포가 저렇게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정도 그냥 봐두시기 바라요.